평형, 그 네 가지 영법 중에 가장 어렵다는 말에 혹시 공감하시나요? 분명히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무릎도 모으고 발목도 꺾었는데 왜 내 몸은 앞으로 안 나가고 자꾸 제자리에 머무는 걸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아마 수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좌절일 겁니다. 다른 건 그럭저럭 되는데 유독 평형만. 맞아요. 유독 평형만요. 네,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허우적거리는 느낌? 평형지옥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을 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뭔가요? 평형이 다른 영법이랑은 좀 다르게 우리 몸의 유연성이나 뭐랄까 고유한 관절 구조에 가장 민감한 영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니까요. 네, 사람마다 골반이나 발목 유연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통하는 단 하나의 정답 자세라는 건 애초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 자세라고 배우는 게 누군가에겐 최적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오히려 몸에 맞지 않는 옷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교과서적인 평형 대신에 당신의 몸에 딱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커스텀 평형 스타일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 물맨의 자료를 중심으로 당신에게 꼭 맞는 인생 평형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어떤 규칙이 아니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세 가지 흥미로운 대안을 탐구해 볼 겁니다. 각 스타일이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진 분에게 유리하고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숨은 비밀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첫 번째 스타일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름부터가 아주 우아한 글라이드 마스터입니다. 글라이드 마스터. 네, 수영장에서 보면 유난히 여유롭게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미끄러지듯 싹 나아가는 고수분들 있잖아요. 있죠. 그분들의 비밀이 바로 이건가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스타일은 힘보다는 효율에 모든 것을 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영만 하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분들, 저요. 혹은 그 물을 탄다는 감각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 원리가 너무 간단해서 좀 놀랐어요. 킥을 빵 차고 나서 바로 다음 팔 동작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기다리면 그냥 몸이 가라앉기만 하고 속도는 다 죽던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하죠. 그렇죠. 기다림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데요. 사실 그건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평형에서 가장 빠른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발 찰 때 아닌가요? 아니에요. 발을 찰 때가 아닙니다. 발차기가 끝난 직후 몸이 완벽한 일직선이 돼서 물을 쫙 가를 때, 바로 그 글라이딩 순간입니다. 이 황금 같은 추진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다음 팔 동작으로 그냥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제가 힘들게 만든 추진력을 제 스스로 브레이크 밟아서 멈추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글라이드 마스터는 그 황금 구간을 1.5초에서 2초까지 의도적으로 늘려서 킥의 힘을 100% 뽑아먹는 전략인 거죠. 1.5초에서 2초나요?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몸을 가장 저항이 적은 상태, 즉 가장 완벽한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위한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머리 위치예요. 머리는 그냥 팔 사이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아마추어의 생각이죠. 고수들은 머리를 넣는 수준이 아니라 귀가 팔 안쪽 이두근에 완전히 파묻힐 정도로 깊숙이 숙입니다. 내 정수리가 물을 뚫고 나가는 날카로운 송곳이 된다, 이런 상상을 해야 합니다. 송곳이요. 네. 머리가 1cm만 들려도 그게 거대한 물의 저항, 즉 브레이크가 돼서 속도를 다 갉아먹습니다. 머리가 송곳, 이미지가 확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보통 바닥을 보라고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턱을 살짝 당겨서 내 가슴 쪽을 본다는 느낌을 가져야 해요. 이렇게 하면 등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몸이 더 평평하고 길어집니다. 물속에서 내가 가장 얇은 종이 한 장이 되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머리는 송곳, 몸은 종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체크리스트가 손끝 방향이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좀 의외였어요. 몸 전체 저항에 비하면 손끝 방향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손끝 하나가 만드는 저항은 미미하죠. 하지만 글라이딩은 아주 미세한 저항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힘이 벌어지면서 손끝이 아래나 위로 살짝 꺾이면 그게 비행기 날개의 플랩처럼 작용해서 미세한 와류를 만들고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1mm만 더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날카롭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합쳐졌을 때 비로소 가라앉는 기다림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기다림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 1.5초 동안 온몸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가장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야 하는 아주 바쁜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끄러져 가다가 몸이 중력 때문에 아주 살짝 가라앉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킥을 차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세는 동안 머리는 송곳처럼 묶고 몸은 종이처럼 펴고 손끝은 날카롭게 뻗는다. 이 짧은 기다림의 질이 모든 걸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이 방법만으로도 25m 풀에서 스트로크 횟수가 10번에서 대여섯 번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체력은 아끼고 속도를 얻는 진짜 가성비 최고의 평형이네요. 힘으로 물과 싸우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죠. 알겠습니다. 이 글라이드 마스터는 수평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군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저도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몸이 가라앉기만 하고 오히려 위아래로 출렁이는 느낌만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많죠. 특히 하체가 무거운 분들은 이게 더 힘들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해법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탄생한 스타일이 두 번째, 리듬으로 저항을 깨부수는 웨이브 스트라이커입니다. 웨이브 스트라이커? 네, 이름부터 아주 역동적이죠. 웨이브 스트라이커. 사실 저는 평형할 때 몸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게 문제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걸 고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걸 추진력으로 쓴다는 건 정말 역발상이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글라이드 마스터가 물의 저항을 피하는 전력이라면 웨이브 스트라이커는 그 저항을 이용하는 전력입니다. 이용한다고요? 네, 위아래로 출렁이는 움직임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수평으로 나아간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물속에 보이지 않는 언덕을 넘는다는 상상을 해야 합니다. 언덕을 넘는다?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핵심 원리는 지렛대입니다. 상체의 움직임으로 만든 위치 에너지를 하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 상체의 높이가 곧 추진력입니다. 상체의 높이? 네, 팔을 모으고 상체를 물 위로 들어올릴 때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물 위로 자랑하듯 최대한 높게 들어올립니다. 그렇게 높이 올라오면 저항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물 밖으로 몸이 많이 나올수록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단계를 위한 추진력을 얻는 과정이에요. 롤러코스터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죠. 아, 이때 중요한 건 시선인데 정면을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고 몸이 뒤로 눕습니다. 대각선 아래를 봐야 몸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상체를 높이 들어올린 순간 강력한 하강 추진력으로 전환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오케이. 에너지를 비축하는 단계군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가슴으로 물 누르며 입수입니다. 높게 들었던 상체를 대각선 아래로 과감하게 꽂아 넣습니다. 그런데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 가슴으로 물 밑바닥을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슴이 깊게 눌릴수록 우리 몸의 반대편인 엉덩이는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수면 위로 높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가슴을 누르는 힘으로 엉덩이를 띄우는 거군요. 하체가 자꾸 가라앉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활용점정입니다. 엉덩이가 수면을 때릴 때 킥을 하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엉덩이가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해서 수면을 탁 치고 내려가려는 그 찰나에 킥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돌고래가 꼬리로 수면을 치고 나가는 것처럼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물개쇼가 되고요. 타이밍을 맞추면
힘의 방향이 대각선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면서 몸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폭발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 마치 스키를 타고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가듯 내 몸으로 직접 내리막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죠. 엉덩이가 수면 밖으로 살짝 보일 정도가 되면 성공이라니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허리가 아팠던 이유도 어쩌면 이 리듬을 못 타서였을 수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타일은 특히 허리 유연성이 좋은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항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저항을 타고 넘는다는 발상의 전환이죠. 좋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글라이드 마스터와 리듬을 타는 웨이브 스트라이커까지 살펴봤네요. 둘 다 뭔가 우아하고 멋진 느낌인데 솔직히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그냥 빤히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대회 기록을 단축하고 싶다거나 속도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스타일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최종 목적지 같은 영법이 세 번째, 콤팩트 스타일입니다. 콤팩트 스타일. 네, 앞선 두 스타일이 효율과 리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스타일은 오직 속도에만 집중합니다. 선수들이 단거리 경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동작을 최소화해서 저항을 줄이고 회전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이 스타일을 설명하면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편견 하나를 깨주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팔을 아주 크게 벌려서 물을 많이 잡아야 앞으로 잘 나간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자료에서는 속도가 붙을수록 큰 동작은 오히려 거대한 물벽을 만드는 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인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저속에서는 큰 동작이 더 많은 물을 밀어낼 수 있지만 고속으로 가면 그 동작 자체가 엄청난 저항을 유발합니다. 아,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창문을 활짝 열면 공기 저항 때문에 차가 울렁거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컴팩터 스타일의 핵심은 모든 동작을 내 몸통 안쪽에 가두어 저항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높은 회전수, 즉 스트로크 레이트로 계속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동작을 어떻게 작게 만든다는 건가요? 팔을 조금만 벌리라는 건가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팔 동작을 가슴 안쪽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팔을 옆으로 넓게 벌리는 동작을 과감히 포기하고 손바닥이 물을 잡는다고 느끼는 순간 지체 없이 바로 가슴 밑으로 낚아채듯이 모으는 겁니다. 낚아채듯이요. 네, 핵심은 팔꿈치를 포함한 팔 전체가 내 몸통 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체가 물을 가르는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유지돼서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팔을 크게 벌리지 않으면 물을 제대로 못 잡아서 힘이 안 실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 것 같은데요? 처음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분은 힘이 아주 좋았는데 컴팩트 스타일을 시도하다가 계속 물만 먹었어요. 왜요? 팔을 작게 움직이는 게 물을 놓친다는 불안감을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께 물속에서 아주 좁은 터널을 통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제야 몸이 이해하기 시작하더군요. 아,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두 번째 원칙은 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킥은 골반 넓이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킥도요. 무릎을 넓게 벌여야 추진력이 세지는 거 아니었나요? 그건 역시 저속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릎을 넓게 벌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는 자동차의 창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아요. 저항만 커질 뿐이죠. 그럼 어떻게? 무릎 사이를 골반 넓이 정도로만 유지하고 뒤로 차는 동작을 아주 짧고 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넓게 차는 킥이 물을 밀어내는 힘이라면 컴팩트 킥은 내 몸을 앞으로 튕겨내는 탄성에 가까운 힘입니다. 동작이 전체적으로 다 작아지네요. 그럼 추진력이 부족할 텐데 이걸 어떻게 보충하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원칙, 빈틈없는 회전수입니다. 아, 속도로. 네, 동작이 작아져서 부족해진 한 번의 힘을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메우는 겁니다. 글라이드 마스터처럼 길게 기다리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추진력이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다음 스트로크가 쉴 틈 없이 연결되면서 속도가 줄어들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작게 움직여서 과연 앞으로 갈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몸에 걸리는 저항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줄면서 물을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물을 뚫고 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느릿느릿한 수영에서 폭발적인 레이싱 수영으로 바뀌는 아주 짜릿한 경험이라고요. 네, 강력한 코어 근력과 순발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몸에 익히면 평형의 속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우아한 글라이드 마스터, 리드미컬한 웨이브 스트라이커, 그리고 폭발적인 컴팩트 스타일까지 정말 각기 다른 매력과 원리를 가진 세 가지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이 중에서 저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당신에게 맞는 스타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제 멋있어 보이는 걸 따라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랬다간 다시 평형지옥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내 몸에 맞는 옷을 찾아야죠. 그럼 어떻게 찾죠? 다행히 자료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자가진단법 2가지를 제안합니다. 다음 수영장에 가시면 딱 이 2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오, 뭔가요? 아주 궁금한데요? 첫째, 25m 같은 일정한 거리를 갈 때 어떤 스타일의 스트로크 횟수가 가장 적게 나오나요? 스트로크 했어요? 네. 예를 들어 글라이드 스타일로 갔더니 6번, 웨이브 스타일로 갔더니 8번, 컴팩트 스타일은 10번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당신의 몸은 글라이드 스타일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 효율성을 먼저 체크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똑같은 거리를 갔을 때 어떤 스타일이 가장 숨이 덜 차고 편안한가요? 아, 편안함. 네. 스트로크 횟수가 적게 나왔더라도 너무 힘들고 숨이 찬다면 그건 내 몸에 무리를 주는 영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로크 횟수는 조금 더 많더라도 훨씬 리드미컬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죠. 아, 효율성과 편안함.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저는 컴팩트 스타일이 빠를 것 같아서 흉내내려고 애썼는데 스트로크 횟수는 많아지고 숨은 엄청 찼거든요. 네네. 어쩌면 제 몸은 글라이드 마스터를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 바로 당신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근본 영법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시작점. 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스타일을 기반으로 조금씩 자신만의 디테일을 추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결국 다른 사람의 멋진 수영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나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교과서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어쩌면 이건 수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모든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떤 의미이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정석이나 표준적인 방법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나는 재능이 없나 봐 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곤 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3가지 평형 스타일처럼 어쩌면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 틀을 깨고 나만의 방식을 실험하고 창조해보는 용기.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